물질의 전기적 성질이요?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 반도체 외울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 들어가기 전에. 쌤이 전자공학과 나왔잖아? 쌤이 대학교 4년 내내 하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 적성에만 맞으면 재미가 있고, 적성에 안 맞으면 재미가 없다. 앞에 거는 내용 자체가 여기 있는 쌤이 간단하게 해볼게. 원자가 있고, 원자의 껍질 궤도에 따라, 여기 용어는 요 단어만 알아주면 된다. 자유전자란 단어만, 요 단어만 알아주면 된다. 원자 핵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원자에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돌고 있는 전자를 속박된 전자라고 부를 거야. 저거를 따로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냥 돌고 있어서 떨어져 나오지 못한 전자고, 자유전자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일곱 번째 껍질을 빠져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인데, 이게 물리랑 화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 물리에서는 자유전자가 저렇게 일곱 번째 껍질을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저렇게 표현하진 않아. 근데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쌤 생각에는 그냥 일단 화학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 일곱 번째 껍질을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할게. 대학교 가면 되게 신기하다. 실제로 전자가 저렇게 일곱 번째 껍질까지 해서 전자가 돌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서 물리나 화학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쌤도 고등학교 3학년 가서 그때 알았어. 이게 실제로 껍질을 이렇게 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실제로 본다. 우리가 편하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돌고 있다고. 1학년 때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고 안 흐르고 세 단어로 나눴지. 도체, 부도체, 반도체. 부도체는 절연체라고 부른다. 절연체는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야. 부도체는. 그래서 부도체는 용도만 밑에 봐주면 돼. 부도체, 절연체인데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하니까 구리선을 손으로 잡으면 손으로 전기가 흐를 테니까 구리선에다가 고무를 저렇게 씌워놨어. 저 고무를 씌워놓은 거, 이 고무가 부도체다. 부도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 곳에 사용하고, 피복이란 단어를 헷갈리니까 조금 반하라. 피복은 피부다. 피부. 복은 의복, 옷이다. 옷. 피부에다 옷처럼 덮어 씌워놓은 것, 뭐 이런 뜻이. 절연 테이프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름이 반도체니까 절반만 도체야. 절반만 도체. 이름 그대로는. 근데 어떤 물질이 절반은 도체고 절반은 도체가 아니고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요걸 좀 알아내야 된다. 특정 조건을 딱 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열을 좀 높여주거나 또는 살짝 있잖아. 전압을 가해주거나 전기를 조금 세게 흘려준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하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그런 걸 반도체라고 부를 거고,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도 이런 방법도 있다. 쌤이 뒤에 가면 자세히 할 거야.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를 거고,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를 거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흐를 거고,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를 거고. 혹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일상생활에 직관적인 내용이니까 저거 좀 알아주면 된다. 철처럼 딱딱하거나 뭐 약간 새 느낌이 나니까 전기 잘 흐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는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 전부 다 있잖아. 이거 14족이야. 14족.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는 거. Si는 실리콘의 약자고, 저마늄은 쌤이 저 고등학교 할 때는 저마늄을 게르만이라고 그랬어. 게르마늄 이렇게 외웠고, 게르만 독일이라는 뜻이지. 저먼이 영어로 읽으면 저먼인데 독일어로 읽으면 그냥 게르만이야. 게르만.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 할 때 그 따온 거.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저 발견해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설명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설명 방식이 조금 좀 헷갈리는데, 여기는
도체하고 부도체에서 전류가 왜 흐르고 왜 안 흘러?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쌤이 해볼게. 전류라는 건, 자, 정의를 다시 하면, 전류라는 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전지가 뾰족 튀어나온 게 무조건 플러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 전 세계 만국 공통이야.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라는 건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걸 전류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 실제로는 없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흐르는 걸, 이게 전류야.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전류가 뭔지 모를 때 뭔가 플러스 극이 나와서 마이너스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전류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전류를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 이런 것도 전류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쌤이 저렇게만 흘러요 저런 건 아니고, 이런 것도 가능해. 여기가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리튬 이온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도 전류가 흐른다고, 이렇게 간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에다가 플러스 이온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할게.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또 하나,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 이것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전류는 이거야 된다. 정리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다. 근데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이야. 저거는 스토리가 사실 좀 알면 좀 재밌는데, 옛날에 과학자들이 전류라는 게 전혀 뭔지 모를 때 저렇게 해놨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흐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따로 이동하는 게 따로 없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시 다 모였다. 싹 모여가지고, 야야, 지금까지 우리가 틀렸어. 플러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게 전류라고 할게. 이렇게 딱 정의를 했거든. 전 세계 회사 대표라든가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제품을 싹 만들어가지고 전류가 플러스에만 흐른다고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과학자들이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는 게 전류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좀 돌아오는,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전류,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 이렇게 원해야 된다. 그러면 전류가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이다. 실제로 지금 파는 건전지란 말이야. 건전지라는 건 전지인데, 수건할 때 건이 건조하다 할 때 건자를 붙인 거야. 그래서 건전지, 마른 전지란 뜻이거든. 이거 왜 쓰냐면, 옛날에는 건전지가 좀 축축했었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다는 뜻이고, 당연히 자,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강의 노트도 펴봐. 강의 노트 펴면 페이지는 60페이지다. 강의 노트에 하시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와서 계속 흘러 들어가서 이쪽에 도체 안으로 들어간다. 도체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 지금 저기 안에서는 건전지를 연결하기 전에는 이 전자들이 원래는 다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들어가니까 이 전자가 같은 전자들끼리 미는 힘이 있잖아. 미니까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 밀리는 거예요. 얘네 전자들이 밀려서 이 전자가 밀리니까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플러스극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쌤이 지금 말했던 논리나 이런 것들 좀 잘 들어보고 적응 좀 해놔야 된다.
두 번째 부도체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여기 있는 얘네들 좀 붙어 있는 전자들이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 놈이라도 좀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제자리를 계속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들어갈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딱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전자가 흐르지 않는다. 속박된 전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될 거고. 승희야, 전류라는 건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 혹시 알고 있냐? 오케이. 자, 그러면 반도체다. 반도체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반도체지, 반도체. 반도체는 영어 이름이 반도체가 세미컨덕터다. 세미컨덕터. 세미가 절반이라는 뜻이다. 컨덕터가 도체라는 뜻이고, 세미컨덕터를 반도체 이렇게 불러.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불순 반도체. 그냥 이게 반도체가 우리가 보통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규소를 제일 많이 사용할 거야. 규소를 14주 원소를 사용할 건데, 순수 반도체는 원자크 전자가 4개짜리인 규소나 저마늄을 사용할 거예요. 쌤, 원자크 전자가 4개짜리는 탄소도 있어요. 탄소도. 탄소, 규소, 저마늄, 게르마늄. 이 게르마늄 몇 번인지? 여기다가 14, 18, 32번? 8, 32번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원자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마늄인데, 얘도 원자크 전자가 전부 다 4개야. 여기도 원자크 전자가 4개. 4개, 4개, 4개다. 근데 탄소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얘는 반응성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있잖아. 공기 중에 조금만 갖다 놓으면은 금방 다른 물질하고 갖다가 반응을 해버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마늄은 무겁다. 무거워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리콘을 사용한 이유는 가볍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 모래 속에서 지각의 풍부한 원소다. 풍부한 원소여가지고 저 규소, 실리콘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보면 저기 웨이퍼라는 게 있다. 웨이퍼를 좀 봐놔라. 저거 웨이퍼다. 쌤이 대학교 가서 저 웨이퍼 가지고 교수님이 웨이퍼 나눠주면 웨이퍼 한 번씩 구경도 하고, 저 웨이퍼에서 어떻게 실제로 가공하는지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 웨이퍼가 월남 쌈밥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그 쌈밥 할 때 아주 얇은 그 싸먹는 그 쌀 그거 있잖아. 그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크기도 거의 비슷해. 이 웨이퍼 안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SI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걸 웨이퍼라고 부른다. 웨이퍼라고 불러가지고 WAPER 이렇게 웨이퍼라고 불러서 저기에다가 불순물을 조금 첨가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라는 건 순수 반도체를 의미를 한다. 웨이퍼는 SI만으로 된 순수 반도체. 이 정도만 좀 알아주면 된다. 저런 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좀 재밌는데, 저거 하나 정도만 알아주면 된다. 자, 반도체. 순수 반도체, 불순 반도체. 도핑이란 단어 쌤이 할 건데, 도핑. 순수 반도체는 일단 전류가 여기 한가운데가 순수 반도체다. 여기를 봐주자.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가운데가 SI를 보면은 옥텟 규칙 8개를 딱 채워가지고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딱 만족을 했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했다는 건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을
이쪽에 있는 규소의 원자 핵에서도 잡아당기고 여기서도 잡아당기는 거야, 양쪽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주 짱짱하게 잡아당기니까 저기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 실제로 빈자리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잘이란 표현까지도 아니고 그냥 흐르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다. 흐르게 하려면 있잖아. 온도를 엄청나게 올려주면 진짜 미세하게 조금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냥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저기에다가 왼쪽을 보면은 15번 인 P를 집어넣은 게 있고 오른쪽에는 13족 5번 원소인 붕소를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일단은 불순물을 첨가하는 단어를 도핑이라고 부를 거야. 도핑 단어 어디가 있냐? 도핑 나와라. 도핑이라는 단어가 원자가 교과서 바뀌면서 빠져버렸나? 여기 나왔네. 자, 이 도핑이라고 부른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이다. 요거는 기본 용어니까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도핑이라는 용어가 수민은 도핑 들어본 적 있냐? 도핑? 어디서 들어본 거? 운동. 그렇지. 운동선수들이. 그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도핑은 혈액 속에다가 근육 강화제 같은 걸 씹는 걸 도핑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도핑의 뜻이 이런 뜻이야. 도핑 검사라는 게 순수한 혈액, 자기 피, 자기가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의 피 속에 있는 에너지로 엮기도 들고 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 피에다가 있잖아, 호르몬제, 인공적인 호르몬제를 몰래 주사기로 딱 쏜 걸, 그거를 도핑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도핑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적 의미로 순수한 곳에다가, 순수한 물질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은 예를 들어서 혈액이야, 혈액이고, 불순물은 호르몬제 같은 거, 인공 호르몬제 같은 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하잖아. 쌤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 같은 거 그날 경기를 하잖아. 그러면 양 팀에서 있잖아. 무조건 3명씩 뽑아가지고 무조건 도핑 검사를 해. 불순물에서 혈액을 딱 뽑아봐, 주사기로. 아니면 또는 그 호르몬 같은 경우는 오줌으로 빠져나오거든. 이게 혈액을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검사해가지고 그 안에가 불순물이 들어있는 걸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을 넣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 호르몬제를 거의 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디빌딩 근육 좋은 사람들 있잖아. 대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실제로 자기 근육 아니래. 그래서 여기 딱 맞으면 할 때는 멋있는데 나중에 그런 호르몬제를 맞으면 우리 몸이 있잖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호르몬제를 맞으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려. 나중에 주사를 안 맞으면 근육이 쭈글쭈글해진다. 근데 쌤이 예전에 거기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우승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보디빌딩 하는 사람 중에 안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근데 그걸 싹 조사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선수가 다 걸려가지고 다 잡혀 들어가서 아예 보디빌딩 자체가 성립이 안 돼버린대. 그래서 검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랬다. 자, 이름하고 저거가 조금 헷갈린다. 저걸 선생님이 좀 외우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주는 게 딱 뭐냐면, 일단은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봐보면 이름을 하나씩 해볼게. 자, P형 반도체부터 해볼게. P형 반도체는 규소가 14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3개짜리로 가장 대표적인 게 붕소다, 붕소. B가 붕소지. 힘이 붕소 원소가 파이브 붕소라고 했다. 파이브 붕소. 그래서 붕소가 5번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첫 번째 거 2개 빼니까 3개 있어. 그러면 하나가 마치 자리가 빈 것처럼 보여. 붕소 입장에서는 원래 없는 건데 자리가 빈 것처럼 보여서 저 자리가 빈 자리를 혹시 뭐라고 부르지? 이거는? 혹시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저 빈 자리를 써라. 중요하다. 여기 빈 자리를
양공이라고 부를 거야, 양공. 학교 선생님 따라서 있잖아. 전공이라는 단어도 같이 설명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다. 옛날에는 전공이라고 불렀는데 양공이라고만 적어놔라. 빈자리가 양공이다. 그래서 마치 있잖아. 원래 저기 분소가 옥텟 규칙 만족해서 딱 다 채워야 되는데 가운데 분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일부러 저런 물질 하나 군데군데 좀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양공이니까 약간 플러스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이 P라는 게 포지티브의 약자예요. 포지티브. 포지티브가 무슨 뜻이냐? 긍정적이. 반대말이? 네거티브. 그래서 여기 N형 반도체라는 건 여기는 네거티브. 약간 마이너스 느낌이 나는 이런 뜻이야. 근데 있잖아. 여기서 제일 실수하는 거, 첫 번째 하나는 N형 반도체인.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인 거를 집어넣을 거거든. 봐봐잉. 여기서 아직 있잖아. 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아직은 자유전자가 아니야. 얘가 저기서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있잖아. 얘가 잘 쉽게 조금만 열을 흡수하면 쉽게 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얘가 떨어져 나와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래 나중에 자유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는데 디테일하게 1학년 때는 구분하지 말아라. 남는 전자라고 표현할 거고 이 남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될 거야.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그러면 틀려. N형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중성. 요거 제일 느낌적으로 딱 많이 쓸 것 같잖아? 아니요. 규소는 양성자가 14개, 전자가 14개. 이는 원래 15개고, 원래 전자가 15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남아서 마이너스일 것 같지만, 원래 인이 양성자 15개, 전자 15개, 인 자체가 중성이야, 중성. 이해됐냐? 이거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뛰지 않는다, 이런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이다.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이름이 포지티브잖아. 플러스일 것 같잖아. 아니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 순수 반도체는 당연히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반도체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전기 흐르는 반도체 그림이 있다. 문제 나오면 가서 한번 할 건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덜 헷갈리는데 나중에 반도체를 만들 때 보기만 해. 일단은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갖다 붙일 거야. 이쪽은 P형 반도체, 이쪽은 N형 반도체. 그러면 반드시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무조건 P형이 포지티브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N형이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걸어줘야만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이거 다 알고 있냐? 알고 있냐? 본 적 있냐? 너 이 단어 공부한 적 있냐? 이전에? 안 했어? 네. 아, 그래? 이현이는 기억나냐?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저렇게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전류 흐른다는 거 혹시 기억나냐? 기억나냐? 안 나냐? 기억 안 나냐? 그럼 쌤이 살살 할게. 천천히. 자, 그러면 쌤 이따 돌아와 좀 천천히 나중에 자세히를 할게. 반도체를 저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야. 반도체가. 자, 그러면 반도체가 어려워가지고. 자, 쌤이 요거 정류작용 요걸 한번 해볼까? 요거 하려고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봐봐. 자, 하고 나서 쌤이 저 원소는 쌤이 써놨으니까 외울 거예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쓸 건데 P형 반도체는 여기는 양공이 하나 남았어. 마치 빈자리가 남아가지고
P형 반도체는 실제 그림 표현해 줄 때 이렇게 빈자리 양공만 이렇게 표현해 준 경우 되게 많다.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라서 남는 전자인 마이너스를 이렇게를 표시해 줄 경우가 되게 많다. P형 반도체는 지금 여기 참 이걸 먼저 하고 갈까? 자, 이거를 여기서 첫 번째 헷갈리는 지점은 이거다.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니까 원자과 전자가 좀 하나 부족한 봉소를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 근데 있잖아. 여기 P랑 여기 P가 다른 거야. 여기는 P형 반도체 P고 여기는 인의 P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헷갈리는 지점이야. 그냥 인을 집어넣으면 P라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얘는 15족 원소라서 있잖아. 네거티브에서 N형 반도체. P를 집어넣으면 N형 반도체. 포지티브가 아니야. 이거 좀 처음에 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쌤 이따가 외우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 헷갈리는 지점. P를 집어넣으면 N형 반도체다. 이게 첫 번째 헷갈리는 지점이다. 그래서 나중에 쌤 여기다가 이따가 쌤이 이따 노트에 써놨어. 이따 외우러 갈 거예요. 첫 번째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쌤이 지금 헷갈릴까봐 지금 한번 언급하고 간 거예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는 걸 P형 반도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는 걸 N형 반도체라고 부를 거예요. 저거를 이렇게 갖다가 있잖아. P형과 N형을 이렇게 두 개만 그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을 주고, 이렇게 그림을 줄 거예요. 스위치를 쌤이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그리는데, 스위치가 원래 저항도 그리는데, 저거 스위치를 왜 그리고 저항을 왜 그린지는 나중에 대학교 가면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설명을 할게. 여기서 마이너스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류는 항상 마이너스께서 전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닫으면 전자가 이 안으로 N형 반도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이 전자가 여기 전자를 밀면 얘가 이동해. 그럼 얘가 또 밀려. 그럼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쌤이 표현하는 거 들어봐라. 여기 전자가 여기서 있잖아. 풍덩 하고 빠진다. 풍덩. 쌤이 다시 용어 쌤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 풍덩 하고 빠진다. 풍덩. 그 말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뛰어들면 풍덩이야. 풍덩. 그 말은 N형 반도체에 저 마이너스 전자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양공이 더 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자에 비유하면 여기가 양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 전자가 P형 반도체 P형 양공보다 높아. 그러면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 여기가 먼저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치면은 마치 있잖아. 얘는 여기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의 빈자리로 내려온 듯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냐? 그러면 들뜬 상태에서 저렇게 내려오면 그만큼의 세 번째 껍질 전자가 두 번째 껍질이랑 여기가 N은 1, N은 2, N은 3이야. 세 번째 껍질인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자로 내려오면 두 번째 껍질이랑 세 번째 껍질이랑 어디가 에너지가 더 많냐? 정밀. 예은아, 지금 어디가 더 많냐? 세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탈출하려고 맨 바깥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10이라면 여기 에너지 있잖아. 한 5 정도밖에 안 돼. 한 7밖에 아니야. 3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남는 7이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빛으로 나와. 7이라는 에너지를 빛으로 내. 그래서 저렇게 전류를 흘려줬더니 여기서 있잖아. 풍덩하고 빠져 들어갔어. 풍덩.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와.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이런 것들을 LED라고 불러. LED. 빛이 나오면. 적당한 간격이 저렇게 빛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간격이 되면 그거를 LED라고 부른다. 그래서 잘 써놔라. N형 반도체의 남는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공으로 들어올 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LED를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만든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온 전자는 저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는데 문제를 풀려면 저 정도의 논리적 내용을 좀 알아놔야 문제가 나올 때 있잖아. 문제를 외워서 풀면 딱 외운 문제밖에 못 풀어. 조금이라도 변형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논리를 알아보면 아무리 변형하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풍덩 빠져서 이제 들어왔잖아. 그럼 뒤에서 또 밀고 하니까 얘가 그 다음 일이 이동해서 빠져나와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간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요 간격이 세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 있잖아,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저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셈이 얘는 이쯤이면은 정확한 건 아니야. 쌤이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나올 때랑 이렇게 올 때랑 이렇게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 여기서 빠져나온 빛이 빨강색이야. 그리고 이럴 때 빠져나온 빛이 초록색이야. 그리고 바뀌었다. 여기가 빨강색이야. RG 여기서 빠져나온 거를 B라고 부른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인 RGB를 저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 저거 있잖아. 요걸 LED라고 불러? LED 이름 알아놓으면 좋다. LED가 Light, EMI, Emit, 방출하다는 뜻이야. Emitting 다이오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다이오드다, 다이오드. 왜 다이오드냐면 이렇게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걸 다이오드라고 불러. 다이오드. 그래서 요거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를 텐데 PN 접합 빼고 다이오드라고 부른다. 다이오드의 특징이 LED는 빛을 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다. 자, 만약에 여기 극을 반대로 쌤이 여기를 반대로 해볼게. 그림을 해가지고 여기를 뿔말 있잖아요.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고 양공이 있고 남는 전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다 플러스 걸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걸어줘야 전류가 흘러. 근데 반대로 걸어주면 여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야.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전자가 간다. 전자 가면 전자가 풍덩. 또 뒤에서 미니까 얘가 이리 가고 뒤에 돌아서 풍덩. 또 그 다음 전자가 풍덩 들어가고 풍덩. 여기서 있잖아. 이 전자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여기가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전자가 넘어갈 수가 없다. 저기를 에너지 언덕이라고 불러. 단어 듣기만 해라. 에너지 언덕이라고 불러서 전자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지나갈 수가 없다. 지나갈 수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
야, 원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양공이 이렇게 있었고, 남는 전자가 있었고, 남는 전자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반대로 이렇게 걸었어? 이렇게 걸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을 띄고요. 플러스 극을 띄다 보니까, 플러스 극이, 여기는 플러스 극이 길게 여기까지 플러스 극이 길게 이어진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전자들이 마이너스를 띄잖아. 플러스 극도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이렇게 다 있잖아. 다 땡겨와, 이렇게. 다 땡겨와. 그리고 여기는 왼쪽은 마이너스 느낌이 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 양공이 플러스 느낌이 나잖아. 플러스 느낌이 나니까 양공이 야 이만큼 당겨와. 그래서 양공하고 전자가 양쪽으로 분리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라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설명을 한다. 근데 저런 현상은 맞는데 실제로 내용 자체는 살짝 조금 1학년 수준이다. 그래서 아무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N형이 여기가 P형에서 N형이니까 전류가 P형에서 N형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전압을 P형에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N형에다 플러스를 걸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는 건 얘를 다이오드라고 불러? 다이오드라는 건 역할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 역할이야. 그걸 네 글자로 정류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결론이 이 정류작용 좀 외워주면 된다. 근데 하나만 더 하면 이걸 도대체 있잖아. 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걸 만들어 사용하려고 할까? 일반 구리선 있잖아. 전류 잘 흐르거든. 다이오드만큼 잘 흘러. 그냥 있잖아. 딱 꽂으면 저 콘센트 같은 전류가 저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있잖아. 여기까지 잘 들어오거든. 쌤 여기 패드까지. 근데 모든 전자제품은 전류가 있잖아. 반대로 흐르잖아. 반대로 흐르면 전자제품이 고장나기가 아주 쉽다. 특히나 민감한 뭐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휴대폰은 전류가 반대로 흘러버리면 회로내부가 타버린다. 그래서 전류를 반대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안에다 같이 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겼잖아.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막 하잖아, 휴대폰. 그럼 중국산 사면, 중국산 하면 저는 다이오드가 거의 잘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충전은 엄청 잘 된 것 같은데 한 몇 달 쓰다 보였잖아. 넣다 뺐다 콘센트를 바로 꽂았다 뺐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고장날 수가 있다. 쌤이 학생들한테도 지금 우리나라 전자제품 다이오드가 다 많이 들어있는데 혹시라도 있잖아. 여기 네가 패드가 너무 후져가지고 생각을 하고 싶어. 있잖아. 네가 망치로 깨갖고 부수면 엄마한테 혼나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콘센트를 꽂아져 있잖아. 패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저런 콘센트 있잖아. 꽂았다 뺐다 있잖아. 조금씩 있잖아. 하루에 10분씩만 있잖아. 한 달만 하면 고장날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쉽게 고장나기 때문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려고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오드가 이런 원리로 작동이 돼. 쌤이 좀 교류랑 증류도 설명을 할게. 봐라. 교류라는 게 있고 직류라는 게 있다. 혹시 교류, 직류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얘기 들어봤냐? 직류만 들어봤냐? 정리랑 교류, 직류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자이? 교과서에는 설명이 없는데 문제는 계속 나와. 쌤이 해볼게. 전기가 사실 고등학교생의 수준으로 완벽히 이해하기 좀 쉽진 않은데 건전지 같은 경우는 있잖아. 무조건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무조건 이쪽에서 계속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계속 흘러.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없어. 전류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 이렇게 닫으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 근데 우리는 실제로 표현을 전부 다 했잖아. 그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쓸 거야. 쌤이 대학교 가서 이런 거 되게 좀 신기해. 아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 흘러서 나오는 게 없다며. 없는 데 있잖아. 있다고 전류라고 가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잖아. 공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첨단 이론을 다 설명해. 우주선이 날아가는 원리, 우주선에서 지구랑 통신하는 원리를 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통신하는 게 다 설명을 해.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좀 신기했어. 선생님 사실 이것도 되게 신기했다. 양공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잖아. 저렇게 딱 빈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상의 개념을 딱 도입한 다음에 과학에서는 거기다 이름을 붙여. 그래 놓고 나서 그 가상의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그래프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시간 t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을 여기를 이렇게 가는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할게.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야.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전류 흐르는 거,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으로 전류 흐르는 거야.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있잖아. 지금 저 콘센트가 220V거든? 저 밑에 콘센트에서는 전류가 저렇게 나오질 않아. 저 밑에 콘센트에서는, 쌤이 저 콘센트 이렇게 보면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동그라미 이렇게 딱 돼가지고 저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쌤 꽂았다고 칠게. 기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기를 다 연결했다고 칠게. 저 콘센트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 처음에 저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진 게 아니야. 처음에 있잖아. 전류가 이렇게 좀 세게, 좀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엄청 세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전류 크기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어. 윈축 구멍에서.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세게 나왔다가 점점 줄어드는, 이렇게 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 그래프로 그리면 전류가 처음에 이만큼 나왔다가 이 구멍에서 더 많이 나왔다가 더 많이 나왔다가 엄청 많이 나왔다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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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가 나오기 시작해. 여기서 전류가 조금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또 많이 나왔다가 또 줄어들다가. 그럼 여기서 나온 전류가 처음에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만큼 나왔다가 이렇게 돼. 이거를 그래프 하나에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검정색은 이렇게 써주면 된다. 화살표 이렇게 지금 이거를 연결하는 거야. 그럼 요거 파란색은 반대극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나오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류가 나온다. 콘센트에서는 콘센트에서 나온 전류를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교류 전류라고 부른다. 교류 전류. 여기 직류랑 교류 한 번만 써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를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직류 이렇게 써놔라.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를 풀면. 그냥 진짜 쌤 솔직히 말하면 쌤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그래프를 그냥 통째로 좀 외웠어. 처음에는. 아니 전류가 실제로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쌤은 그런 의문도 되게 좀 많이 들었다. 우리가 가정집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가정집으로 배달하는 전기는 전부 다 교류로 온다, 교류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 콘센트에서도 있잖아, 저 교류로 와. 그런데 전자제품마다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있고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있어. 자, 이게 전압을 쓰면 전압이 집에 들어올 때 220V 말해야지. 220V의 전압으로 집으로 들어온다. 실제로 집에 우리는 220V잖아. 실제로 들어온 건 한 230V 정도 들어온다. 집에 들어오는 거는. 그런데 있잖아. 얘를 교류라고 부를 텐데 전류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교류라고 부를 텐데 우리가 선풍기나 세탁기나 TV나 냉장고 같이 대형 가전제품 부를 때는 저 교류가 전기의 힘이 굉장히 세. 그래서
캐스타키나 돌 때는 저 교류를 사용해야 돼. 근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있잖아. 전용기가 진짜 미세하게 조금만 필요해. 그러면, 그리고 너 휴대폰 충전할 때 충전기가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안에 보면은 배터리가 뿔뿔뿔 마마마리 충전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딱 연결, 콘센트를 딱 꽂아가지고 딱 연결을 딱 했는데 마이너스를 채워야 되는데 전기가 흘렀다가 또 반대 흘렀다가 또 반대 이러면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이오드를 갖다 연결하면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해 볼게. 그럼 다이오드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차단하는 거야. 쌤이 교류 전원을 이렇게 불러.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 연결, 이게 다이오드 그림이거든? 몰라도 된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만 이렇게 나오긴다. 밑에 건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고 요거를 정류작용이라고 불러.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만 통과시켜주는 게 정류작용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런 다이오드를, 회로를,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전류가 나오면 여기도 다이오드 달고, 여기도 다이오드 달고, 여기 다이오드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또 여기 다이오드 달고, 이렇게 쭉 연결하면 다이오드를 저렇게 세 개를 달잖아? 그러면 두 번째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세 번째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현이 딱 돼. 그러면 저 세 개의 다이오드를 싹 합치면 마치 전류가 이렇게 직류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되냐? 지금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라는 거야. 결론은 사실 결론만 외우면 되긴 해. 결론. 다이오드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다이오드는 첫 번째 정류작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 얘가 마치 이제 직류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이 최종 결론이야. 이거를 그냥 교과서에서 이건 암기야 당연히.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는 쌤이 저거 다 설명하는 거 그냥 쌤이 전공이라서 설명하는 거고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야.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아는데 쌤이 저거다. 그 다음에 정류작용, 교류직류 요거 좀 봐놔라. 그 다음에 여기 나왔다. 다이오드가 제일 잘 나와.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반드시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한 단어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이걸 우리가 어댑터라고 불러. 어댑트 무슨 뜻이냐? 어댑트 잘 모르겠니? 이유는 어댑트 무슨 뜻이냐? 응?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야. 적응을 시키는 거야. 적응시키는 거야. 이거 있잖아. 저기 쌤이 충전 꽂았을 때 저 뭉치 있지, 저 뭉치. 저런 걸 어댑터라고 불러. 220V를 들어오는 걸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는 12V를 쓸 거거든? 12V로 줄여준다. 저런 걸 어댑터라고 부르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업이다. 어댑터. 단어 조금 알아주면 좋다. 그 다음에 여기가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나서 표현을 바꿔서 문제를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쌤이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를 할 거야. LED부터 할까? LED를 하자. LED 쌤이 아까 말했다. LED가 Light Emitting Diode. 다시 쓰면 Light Emitting Diode다. 라이트가 비치고 얘가 방출하다고 얘가 다이오드야.
그래서 이름이 발생시킨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 근데 얘를 약자로 LED로 쓰잖아. 그러니까 이 D가 다이오드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저 다이오드가 들어가면 첫 번째 반도체를 사용한 거예요. 반도체. 이거 나중에 헷갈리니까 두 번째는 다이오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얘가 정류작용이 있는 거야, 같이 다이오드가. 다음 중에서 다이오드를 사용한 제품으로 맞는 것은 하면 LED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LED는 빛을 방출한다. 뭘 나중에 헷갈리게 될 거냐면 LED가 빛을 방출하게 하다 보니까 저기에 꽂힐 거예요. 그러면 회로에다가 LED를 연결 딱 해놨는데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바꾸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물어볼 거예요. 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바꿔놓으면. 그래서 문제 나올 때 그걸 제일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 한번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볼게. 저거 자꾸 잊어버린다. 발광 다이오드라고 예쁘게 그림을 주지 않는다. D라고만 주면 LED도 전류를 반대 방향 꽂으면 건전지를 반대로 달면 LED도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놔라. 선생님이 LED 할 때 있잖아. LED랑 LCD를 항상 좀 구분하라고 하거든. 혹시 몰라서 좀 구분해놔라. 자, LED는 LCD는 예전에 한번 썼을 것 같은데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다. LED랑 저 문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설명은 나오지 않는데 문제에서 자꾸 LED랑 LCD를 섞어준다. 서로 D자가 서로 달라. 여기 D는 다이오드야. 여기 D는 디스플레이다. 자, 리퀴드. 승유야, 리퀴드가 뭐냐? 고체, 기체, 액체. 크리스탈이 뭐냐, 얘는? 보석? 보석 결정이란 말이 들어봤지. 크리스탈은 결정이란 뜻이다, 결정. 결정이라는 거는 그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배열. 디스플레이는?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뭐라고 부르냐? 화면. 이렇게 불러. 그러면 단어를 봐봐. 액정 화면. LCD다. LCD는 액정 화면이야. 요거 하나를 또 구분할 거냐면 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얘는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거고 두 개 일단 이렇게 LED하고 LCD 구분해주고 LCD는 다이오드가 아니다. LCD는 완전히 서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화면이야. 그래서 저거는 반도체가 아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니까 좀 구분해주면 된다. 문제에서 저거 한 번씩 잘 나와. LED, LCD. 그 다음에 지금 요걸 했다. 어렵다. 저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로 되게 나오는 것도 많다니. 소자라는 건 작은 전기적 입자를 말하는 거고 발광 다이오드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할까? 트랜지스터. 선생님이 대학교 가서 내내 공부하고 배우는 게 저거 트랜지스터 원리라든가 저거 가지고 회로 설계하든가 이렇게 할 건데 트랜지스터를 할게. 트랜지스터 그림 살짝 좀 봐주고 트랜지스터는 선이 몇 개 있는가 좀 봐놔라. 트랜지스터는 그림을 봤더니 선이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다. 자, 트랜지스터 셈이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긴 거야. 실제로는 그림 보인 데다가 트랜지스터는 PNP 트랜지스터랑 NPN 트랜지스터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P형 다이오드랑 N형 다이오드를 PNP 이렇게 만든 다이오드가 있고 이렇게 만든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NPN
이렇게 된 이거 두 개가 두 가지 트랜지스터가 있어. 이거 트랜지스터야? 멋있게 이름을 써야지. 이름도 독특해. 다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른다? 잘 보이지도 않네. 다행히 쌤이 그냥 원리를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해볼게. 트랜지스터는 기능 두 가지를 외울 거거든. 실제 문제 이게 나와.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이랑 스위치 작용을 나올 거예요. 쌤이 증폭작용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는 반드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양쪽에서 들어갔어.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있잖아. 전류를 발생시켜서 전류를 하나의 방향으로 합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류를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안 써도 돼. 여기를 전류를 합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합쳐서 나온 전류가 여기가 증폭된 전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 PNP냐 NP는 외울 필요 없어. 쌤이 지금 저렇게 세 개 있다는 꼭 기억해라. 그리고 저게 왼쪽 이렇게 증폭작용이라는 걸 하는 거야. 쌤이 PNP라고 써놓은 이유가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반도체가 들어간 거고 다이오드를 한쪽에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다. 반드시 저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증폭작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위치야. 요거는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P에서 N형 쪽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이런 거를 스위치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 스위치 작용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선생님 스위치냐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왜 저렇게 굳이 만들어요? 근데 저런 게 아니고 너희 학교 가면 있잖아. 경비 아저씨, 수위 아저씨가 1반부터 10반까지 쫙 있잖아. 그러면 불을 꺼야 되잖아. 그럼 불을 끌 때 있잖아. 한 번에 탁 껐어. 근데 갑자기 7반에서 어떤 학생이 아저씨 저 아직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있잖아. 7반 앞에 가서 스위치 이걸 딱 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불편한 거야. 동시에 껐다가 켰다가 특정 위치만 끄거나 특정 라인만 켜거나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저 트랜지스터 가지고 만든다. 쌤이 저거를 있잖아.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교수님이 퀴즈로 냈거든. 회로를 잘 설계하면 어떻게 설계하면 수위 아저씨가 1, 2, 3층 건물을 싹 돌지 않고 내가 스위치를 최소화해서 필요한 곳만 가서 전을 딱 켜면은 한꺼번에 동시에 껐다 켰다 아니면 특정 라인만 껐다 켰다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잖아. 쌤 학교에 설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쌤이 틀렸던 것 같아. 쌤 그 회로 설계 못했어. 쌤이 그때 반에서 한 15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그걸 설계를 하더라고. 좀 뛰어난 일이 좀 있었어. 트랜지스터다. 저거 뭘 기억할까?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걸 꼭 기억해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증폭작용이 있고 스위치 작용이 있다. 이 두 개는 문제가 잘 나와. 잘 나올 거고. 나머지는 이제 집적 회로라는 거, 이 집적이란 단어만 좀 봐주면 된다. 집적이란 단어가 좁은 면적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한 요 정도 되면 거기에 부품을 이렇게 담아서 집어넣어놨어 했다면 지금은 이 크기에 더 미세하게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 집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중적으로 누적시켜서 더 작게 많이 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읽어보면 어디가 강조점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저기는 이거다. 하나의 칩 안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집어넣었어. 이게 집적 회로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어렵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쌤이 예전에 쌤이 전자공학과는 대학교 4학년이잖아. 쌤 중앙대 전자공학과 다녔잖아. 쌤이 전남대 1년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중앙대 전자공학과 쌤이 4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서 취업 설명회를 한다. 취업 설명하면 쌤이 전자공학과는 쌤 과에서
삼성전자에 합격한 중앙대 전자공학 출신의 삼성전자 합격한 선배들이 중앙대로 와. 그래서 전자공학 학생 상대로 이렇게 설명을 막 열어주고 막 하거든. 그러면서 쌤이 거기 쌤도 이제 거기 응시도 해가지고 나중에 쌤이 합격해서 쌤도 삼성전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한 1주인가 2주가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삼성전자 부사장인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설명하는데 어떤 쌤이 저 설명을 막 들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단어도 좀 봐놔라. 유기 발광 다이오드다. 발광이란 말이 LED잖아? 유기에서 오는, 여기 오는 오거나이즈, 조직화된 이런 뜻이다. 조직화된. 쌤 기억으로는 이거는 LG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 LG가 이름 붙였는데 LG 거 상품이 대세가 되면서 OLED라고 부른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생각해라. 휘어진다는 걸로만 생각해라. 휘어진다. 휘어지려면 엄청 얇아야 된다. 그리고 LED니까 스스로 빛이 방출된다. OLED, 6이란 단어 쓸 거니까 여기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OLED 저렇게 나올 거고. 그래, 이렇게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단어를 저 뒤로 가면 한 번씩 나올 거야. 그래서 단어를 들어놓기만 해라. 마이크로 컨트롤러. 뒤에 U는 유닛이다, 유닛.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예전에는 CPU인데 CPU는 센트럴 프로세서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었는데 더 작게 만들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부르고 저기 저게 2학기 기말고사에 가면 저 용어 나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마이크 프로세서 나온다. 한번 좀 봐주면 된다. 자, 쌤 여기 증폭작용 단어를 좀 봐놔라. 증폭은 전류나 전압의 크기를 크게 한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내는 거야. 스피커에다 되게 많이 사용해, 증폭작용이. 스위치도 표현을 뭐라고 해놨냐면 전류를 제어하는 작용이다. 치사하게 스위치는 전류고 증폭은 전류나 전압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1학년들한테 그 정도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다 됐나? 어렵다. 자, 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 그림으로 나와 있지? 정류작용을 할 거고,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 거고, 다이오드를 반대로 연결하면 전기의 불이 켜지지 않는다. 나올 거고, 여기는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결론만 나와 있어. 결론만 나와 있는데, 쌤이 아까 설명했던 게 그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좀 써져 있는데, 왜 써져 있냐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첨단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다. 저거 반대말이 하기 좀 부럽고 있잖아. 대조가 되는 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이거랑 좀 반대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내용 읽으면 딱히 특별히 어렵지 않을 거야. 아마. 자율주행 장치, 인공지능 장치, 디스플레이, 스마트 전부 다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의미. 반도체 사용이다. 반도체 사용.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 그러면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어렵다. 자, 바나라 쌤이 과학은 어쩔 수 없다. 정말 수많은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가야 된다. 쌤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학생을 2명 정도 가르친 학생이 있거든. 과외로. 대부분 다 고등학생인데, 고3이랑 뭐 재수생 이렇게 가르치는데, 중학생들 중에서 있잖아. Y책을 한 서너 번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걔를 싹 외우고 있는 애들이 가끔씩 한두 명씩 있거든. 얘는 정말 쌤이 똑똑하더라고, 쌤 보니까. 피레침. 승희 피레침 들어봤니? 네, 피레침 어디다 사용하지? 뭐 번개, 어, 그렇지. 번개 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번개 안, 그치. 번개를 사람 대신 맞아주는 거지. 전기를 흡수해 주는 거지. 쌤, 진짜 저런 것도 좀 되게 신기했다.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 보면 있잖아. 교회에 같이 나가다가 십자가를 가본 거야. 그럼 십자가 저 위에 보면 있잖아. 저 피리침이 저렇게 바늘 3개로 꽂혀져 있다. 하늘에서 번개 치잖아? 그러면, 어, 저기로 들어가서 저 전기가 피리침에서 피리침이 지하 땅 속으로 묻혀져 있어. 전기가 땅 속으로 쭉 해서 땅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물어봐. 잖아. 번개가 치면 큰 건물 옆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큰 나무 옆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번개 치면 큰 나무 옆에 서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될 거야? 안 돼. 큰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하고 있잖아. 전기를 맞기는 잘 맞아, 높으니까. 나무 자체가 통째로 타버리는데, 저렇게 큰 건물이 있으면, 큰 건물 옆에 있으면, 그거는 좀 안전하다. 피리침이 전기를 대신 좀 흡수해주니까. 근데 피리침이 없는 큰 건물에 가 있으면 좀 위험하긴 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걸 구분하라는 거야. 피레침은 도체다.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패드는 부채다. 사람 몸속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기를 조금 좀 빼주는 거고, 스마트폰 터치 장갑 뜻은 도체다. 도체랑 반도체랑 구분할 수 있겠지? 절연 장갑은 부도체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만 쌤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에 센서는 반도체, 컴퓨터 같은 센서는 반도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거 좀 구분 좀 해줘야 되는데 보자니. 태양전지는 이렇게 돼 있다. 태양전지를 좀 외워놔라. 태양전지 밑에는 반도체 사용한다. 반도체. 반도체가 여기가 N 반도체를 사용할 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여기 유리막은 부도체고 그 밑에는 반도체고. 근데 태양전지는 더 많이 물어보는 게 태양전지 반도체 사용한다. 꼭 기억해놔라. 반도체. 그 다음에 화면보호하는 유리 전기 통하지 않는다. 부도체다. 이거 좀 알아주면 되고, LED는 반도체를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LED 반도체, 플라스틱 부도체, 전선 도체, 이런 걸 구분하라는 뜻이야. 이런 게 실려가지고, 여기를 볼 거야. 설마 안 나오겠지? 이거 잘 모르면 애들 다 외우긴 할 텐데, 반도체 기반의 코팅 물질이 부도체야. 이거 할 거야, 쌤이? 해볼게. 아무것도 아니야. 간단해. 쌤이 요거 할 거야, 요거. 반도체. 이런 원리다. 쌤이 이거 웨이퍼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 여기다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로를 이렇게 만든다. 회로를 있잖아. 컴퓨터가 바늘로 어떻게 만든 이렇게 돼 있으면 바늘로 있잖아. 아주 얇은 바늘로 기계 장치가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홈을 파내. 여기를 이렇게 파내고 따다다다 생기고 자리 만들고 따다다 이렇게 하고 띠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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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을 들이 파내. 실제로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겹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파낸 부분이야. 파내 여기 이렇게 파낸 다음에 이 파낸 자리에다가 용액을 여기를 갖다가 싹 부으면 여기만 파낸 자리가 용액이 차는 거예요. 여기가 용액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차. 여기 자리만 용액이 이렇게 차. 이렇게 용액이 차. 그래 차가지고 있잖아. 저기를 깎아낸다. 깎아낸 자리에만 다시 저기만 깎아낸 자리가 요 밑에 여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 밑에 여기 드러나. 그래서 얘네들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안 깎아낸 이런 부분 있잖아. 이 안 깎아낸 부분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런 걸 애칭이라고 부르는데 괜히 설명했나 보다. 그래서 여기 위 부분은 전류 흐르지 않아. 부도체야. 부도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체가 되거나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을 아까 반도체 기판의 코팅 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반도체거든. 그 위에다가 여기를 코팅을 했다고 해서 코팅 물질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원리야, 원리. 원리여서 그냥 외우려고 노력을 해주면 최고로 좋다잉. 외우려고 노력해주면 좋고 그냥 궁금하면 관심 있으면 봐주면 되고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고생했다. 자, 쌤이랑 같이 여기 문제 한번 풀러 가볼 거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반도체는 대충 해놓으면 문제 풀 때마다 틀린다. 자, 107페이지 보자. 107페이지에 풀만한 문제가 있는 거 보자. 자, 보자. 107페이지. 자, 첫 번째 1번. 전자는 원자핵과의 전기력이다. 전기력. 이런 단어 기억 안 날 수 있다.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에 속박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물질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 뭘 가지고 구분할 거야? 자위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자위전자의 원래는 개수인데 여기는 지금 이동이라고 나와 있다. 전자 이동. 자위전자가 엄청 많으면 도체, 자위전자가 없으면 부도체. 적당히 열을 가해줬을 때 자위전자가 좀 생기면 반도체 저렇게 구분할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3. 잠깐만이. 있잖아. 노트로 가봐라. 노트를 체크를 안 했어요. 자, 정리를 하고 가자. 자, 도체, 부도체, 반도체. 도체는 자유전자 있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자유전자 없고, 반도체는 거의 없다. 이유가 뭐냐면, 영하 절대 온도로 내리면 없고, 상온에서는 조금 있다는 뜻이야.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보통 써준다. 쌤이 거의 없다가, 쌤이 영화 잘 보는데, 영화 평론가 애들 중에서 거의 없다는 사람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도피.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13족과 15족 첨가하는 거야. 그거를 불순물을 첨가한다고 부를 거야. 불순물. 이거 물어봐. 있잖아. 순수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랑 누가 더 전류가 잘 흐를까? 순수 반도체는 이런 게 순수 반도체야. 아까 막 말하면서 막 지나왔는데 가운데가 순수 반도체. 옥텟 규칙으로 전자들이 다 잡혀져 있어. 자유전자가 잘 떨어져 나올 수 있겠니? 옆에 없어. 그래서 저기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오히려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전류가 훨씬 더 잘 흐른다.
불순물 반도체가 전류가 훨씬 더 잘 흐른다. 봐주면 되고. 그러면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를 다른 말로 고유 반도체라고도 부른다.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외워놔라, 이걸.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학교 시험 내면 들어간 원소를 한 번씩 낼 거야. 원소를 낼 건데, 이렇게 외워준다. 쌤이. P형 반도체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이다. 그래서 쌤이 여기 써놨다. P형, 비알카인 이렇게 보통 외워준다. P형, 비알카인, B형, 비알카 이렇게 뭐 합니다. 헷갈릴까봐 쌤이 인자를 빼고 P형, 비알카라고 외우면 괜찮을 것 같다. 좀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남는 전자 또는 자유전자가 생긴다고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인과 비수학 안티모니를 좀 외워주면 좋다. 시험에 나올 때 헷갈릴 거니까 외운다. 인, 비, 안. 쌤이 인비안 발음 비슷하게 인디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좀 외워주면 되고. 시험에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P형이랑 N형이랑 중성 아니다. 중성 아니다. 아니, 중성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다. 중성이다. P형 플러스 아니다. N형 마이너스 아니다. 중성이다. 맞추면 되고. PN 접합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라고 할 거야. 발광 다이오드가 T가 하나 빠졌고, 유기 발광이 잘 휘어지는 거고,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과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쉽죠? 딱 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원자로 가볼 거야. 자, 여기를 보자. 1번. 순수 반도체 원작 선자는 4개고, 쌤이 여기 3번 설명하려고 그래. 순수 반도체에다가 특정 불첨가물 정성질을 변화시켰다. 요런 문장을 맞춰야 돼. 이해하면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를 더 잘 흐르게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을 저렇게 문장으로 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남는 전자,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다. 양전 아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6번 보자. 6번. 문제 저렇게 나온다. 승우 6번이 다 몇 번이냐? 기울 저런 거 맞추면 좋죠. 아까 코팅은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거야. 부도체야, 부도체. 디귿은 맞았다. 이게 반도체다.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된다.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은데, 다른 하나 더 있다. 회로가 들어가잖아? 회로가 들어가면 무조건 반도체야, 반도체. 회로가 들어가면 반도체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다. 좀 외워주면 된다. 문제 저렇게 나와.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알아주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에서는 반도체는 기본 문제가 나오면 그냥 4번 같은 문제가 기본 문제로 잘 나온다. 이거는 4번. 일단 가는 도체고 나는 부도체고, 그림 봤더니 그림에서 전자가 다 붙어 있으면 부도체. 자, 1번.
기억, 자유전자다. 맞아. 그러니? 맞아. 자, 가의 P 지점에서 A는 니은 방향 이동한다. 이 니은 문제 될 거야. 니은 맞아 틀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전원 장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흐를 거야. 전자의 흐름은 이쪽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전류가 나오고 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니은 방향으로 전자가 A가 지금 A가 남는 전자지. A는 니은 방향 이동한다.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볼 거고 나는 고무 맞다. 기억력 디귿이 지금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전원 장치를 보고 나서 여기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류고 전자는 반대 방향이다. 그거 봐주면 된다. 학교 선생님이 여기는 문제 어렵지 않게 내실 것 같아. 여기까지 어렵게 내버려 학생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5번 그림도 쭉 있다. 검유계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검유계고, 검유계도 좀 봐준다. 검유계 바늘이 있잖아. 흐르지 않을 때 한가운데가 멈춰져 있다. 쌤들 검유계 처음 봤을 때 좀 신기했어. 보통 한쪽 끝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 여기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한가운데가 있다. 한가운데가 있어서 만약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바늘이 이쪽으로 가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바늘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전류 흐르는 방향까지 찾아주려고 저기 바늘이 한가운데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다. 전류 흐르는 걸 검사하는 기계라고 봐주면 된다. 자,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저게 컬러풀하게 안 나올 텐데, 저기 빨간색이 무조건 플러스 극이다. 플러스 극. 검정색이 무조건 마이너스 극이다. 여기는 그래서 문제에서 주긴 했어. 여기 그림을 자세히 가서 보면 마이너스가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플러스가 표시가 되어 있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과 검정색 쓰는 건 전 세계 만국 공통이다. 전기 전자제품은 감전에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표준이 다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저렇게 돼 있다, 무조건이. 그래서 가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나에서는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저기 A가 반도체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얘가 이쪽이 P고 이쪽이 N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고 N이고 얘가 P다 보니까 플러스 N형 다이오드를 플러스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B에서는 미안해, A가 반도체가 아니구나. 만약에 반도체라면 이렇다. 근데 문제에서는 도체하고 부도체로 줬구나. 그럼 여기 부도체다. 부도체고 여기가 도체가 된다. 만약에 반도체 연결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기억. 부도체는 극을 바꿔도 전류 흐르지 않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도체는 구리는 도체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정기성이 낮다, 맞는 표현이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07번. 07번만 보자. 문제 저렇게 나온다. 어, 1번. 일단 자인 기억부터 맞춰보자. 1번, 7번, 1번 아니야. 맞나? 잠깐만. 오, 맞네. 맞췄다. 전기가 흐르면 빛이 방출된다.
빛이 방출, 발광, 교류 직류, 정류, 다이오드.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려 한다. 트랜지스터 증폭 작용이지. 트랜지스터 증폭. 설마 혹시라도 쌤, 학생들이 쌤 여기 다이오드 있잖아요. 다이오드가요. 얘도 정류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도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가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란 자체는 전류를 한쪽 방에 흐르게 하는 건 자체는 맞아. 근데 더 큰 목적이, 얘는 발광이 더 큰 목적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니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쓰라고 하면 가도 맞고 나도 맞아. 근데 가는 발광이 더 큰 목적이야 라고 해서 기억연대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맞추면 되고. 그다음에 진짜 이런 거 나오면 자이 쌤 8번에 니은만 볼 거예요. 니은만. 집적 회로는 데이터 저장 용량이 큰 메모리에 사용된다. 집적이란 말이 작은 곳에 많이 누적시켰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봐라. 중앙 처리 장치는 순수 반도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어. 왜 틀렸을까? 중앙 처리 장치가 CPU거든. 쌤이 아까 잠깐 CPU. 컴퓨터의 가장 핵심 중요한 가운데 부분이 CPU야.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야. 왜 틀렸을까? 지금 왜 틀렸을까요? 반도체로 구성된 거 맞잖아. 손으로 잡았을 때 전기 흐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저거 안 되겠지. 그러면 손으로 잡아서 전기 흐르지 말라고 저 안에다가 절연제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 저기 저 은색으로 된 부분 제외하면, 그래서 순수 반도체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전기가 잘 흘려야 되기 때문에 순수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불순물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져 있다. 불순물 반도체가. 저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기가 아주 좋다. 어렵다, 이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디귿도 봐봐.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은 설명을 할게. 이거 봐라. 발광 다이오드는 무조건 있잖아. 색깔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 여기다 전류를 뭐 엄청 세게 걸거나 약하게 걸거나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빨간색 다이오드는 빨간색만 나오게 되어 있고, 초록색 다이오드는 무조건 초록색만 나오게 되어 있다.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하려면 앞에를 뭐라고 써주면, 첨가한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 종류에 따라서.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이런 교과서에 따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고 그러면 니 하나 맞고 2개 틀렸다. 이렇게 된다.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다 했던 거고, 좀 쉬운 편에 속하고. 자,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쌤이 내일을 요거 잠깐 좀 풀어주고, 쌤이 내일부터는 각자 따로따로 쌤이 수업을 조금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게. 반도체 안 어렵니? 괜찮아? 반도체 안 어렵냐, 이거는? 괜찮아? 너 한 번 했어? 내일 일치고? 9시 반까지. 고생했다. 내일 보자잉.
아주 든든해. 힘들어. 일단